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. 어제 여야 지도부가 만남을 가졌지만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.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에 막혔다고 합니다. 이렇게 여야 협상이 계속 결렬되다 보니 선거구 획정은 물론 쟁점 법안 처리까지 연내에는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잠시 후에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최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. 정부가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. 제주도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데요. 이 기대 효과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이어서 보건복지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.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.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의원과 함께합니다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김영우 의원입니다. 네, 어제도 여야 지도부가 만났는데요. 협상은 또 결렬됐습니다. 주요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전언이 됐는데요. 이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? 네, 이거 뭐 정치권에서는 입이 10개라도 국민들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송구스러운 상태죠. 네. 여러 차례 회담을 했는데 항상 그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. 네. 이미 신인들은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했고요. 그렇죠. 선거운동 시작했는데 선거구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네.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겉도는 이유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이 회담할 때마다 새로운 또 무슨 비례대표제, 연동제 뭐 이런 것을 들고 나와요. 그래서 네. 그것은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. 네. 근데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회담할 때마다 이 새로운 제도를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점점 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지금 여당 입장에 설명 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가장 의견 차이가 큰 대목이 역시 선거구 획정 안에서 이제 비례대표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? 그렇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이제 농어촌 의석수가 좀 줄지 않습니까? 네. 이 농어촌 의석수가 줄더라도 좀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농어촌 그 의석수를 좀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이제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네.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, 근데 야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이것을 또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네. 채택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, 근데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통령제거든요. 네. 예, 이런 그 소선거구제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비례성이 왜곡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거 이제 통진당의 경우 있잖아요. 네. 네, 지역구 의석수는 없지만은 뭐 거의 이 당에 대한 그 정당 지지율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거든요. 네. 이렇게 되면은 제2, 제3의 통진당 이런 사태가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네.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것입니다.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. 어제 소식 보니까요. 이 정의당 제안에 따라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 득표율이 3에서 5%인 정당에 비례대표 3석을 우선 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네. 이런 안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 소수 정당 위주의 네. 이제 안인데 이것을 또 이제 야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당을 이제 지금 또 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인데 과반수 의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네. 또 여당 입장에서는요. 네. 이렇게 되면 아주 기형적인 그 제도가 되는 것이죠. 왜냐하면 대통령제 하에서 또 여소야대가 일어나고 또 야당의 어떤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죠. 네.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.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지금
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정책을 추진 못하는 입장인데 네. 이게 무슨 뭐 야권 연대 연정 비슷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정부는 아마 일을 하나도 못할 겁니다. 네.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도화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뭐 여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. 이런 그 한두 개의 의석수 차원을 뛰어넘는 네. 오히려 국정 혼란까지도 가중시킬 수 있다. 이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방제라든지 네. 뭐 이런 나라에서는 이게 아니면은 저 내각 책임제라든지요. 이런 데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제 그다음에 또 소선거구제에서 이걸 하면은 굉장히 아주 좀 이상한 정치 제도가 되는 것이죠. 네. 그런데 의원님 지금 주신 말씀을 조금 잘못 해석하면 네. 항상 여당이 다수당이어야 한다.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? 여소야대나 뭐 여대야소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민의로 표현될 수 있는 지형이겠죠? 그렇죠. 근데 네. 우리가 이제 흔히 여소야대 경험을 과거에도 우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. 네네. 그랬었죠. 그랬을 때는 지금의 이 혼란보다도 몇 배 더 혼란스럽다. 네.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야당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석수는 소수입니다만은 국회 일정을 이렇게 발목을 잡는데 네. 만약에 야당이 다수당이다. 야당 의석이 여당 의석을 압도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 완전히 네. 글쎄요.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네네. 그렇게 되면은 아주 오히려 더욱더 기형적인 형태가 된다.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 의원님 뭐 차분하게 설명 주셨는데요. 이게 네. 또 야당 쪽의 얘기를 보면요. 문재인 대표는 선거구 획정에서 새누리당이 전혀 달라진 입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.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야당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어요. 네. 회담을 여러 차례 하는데 네. 야당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걸 들고 나옵니다. 아니, 새로운 게 추가된다. 예, 네.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회담이 진행이 안 되고요. 오히려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적인 안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좁혀나가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오면은 이거 정말 회담의 어떤 결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특히 이제 야당은 어떤 때 보면은 당 대표하고 또 원내 대표님이 서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도 또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네. 이것은 참 우리가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이 복잡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선거 연령 낮추는 네, 문제라든지 네. 그랬었죠. 연동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19대 국회 막바지에 20대 총선을 바로 앞두고 제안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자 이렇게 여야가 계속 협상을 하지만 결렬되다 보니까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곤 했지만 이 직권상정의 뜻도 밝혔는데요. 지금 올해가 열흘 남지 않았습니까, 의원님? 네. 그럼 이대로 직권상정을 통해서 선거구 획정이 결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이 선거구와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렇죠.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. 문제는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어떤 안을 가지고 직권상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안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제 생각에는 뭐 여당 안도 있을 수가 있고요. 야당 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제3자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절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당과 상관없이 이 크로스 보팅이라고 그러죠. 우리가 네네. 자유투표제죠. 네. 예, 자유투표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막판에는 네.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대통령은 빠른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호소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 어제 회동에서 보니까요. 쟁점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오늘부터 즉각 논의하겠다. 이렇게 이제 이 부분 합의가 됐는데 오늘 상임위는 가동됐나요? 사실 제대로 열리지가 못했습니다. 네. 오늘 보니까 뭐 기재위나 뭐 산자위 이런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열지 못했고 지난번에 또 북한 인권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외통위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야당 의원들께서 아예 불참을 하셨어요. 그래서 네. 이 상임위라도 가동이 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
안타까운 심정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특히 이제 이 노동개혁 5개 법안이요. 올해 안에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. 청와대도 그렇고 이 고용노동부 입장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개 법안 중에서 여야 이견이 좀 적은 법안부터 분리 처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5개의 법안이 있는데요. 네. 이 법안 5개는 사실은 패키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. 패키지다. 네. 이 중에서 사실 3개의 법안은 여러 가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 노동 복지 정책에 가까운 네. 그런 어떤 법안들인데요. 또 이제 나머지 2개의 법안은 그런 노동 복지 법안에 근거해서 네. 여러 가지 노동 시장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담긴 법안인데 네.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. 이 5개 법안을 분리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. 불가능하고 네. 효과도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의원님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.